50분이 남았네? 자, 그러면 극대극소 쪽으로 좀 가봅시다. 극대극소. 자, 도함수 활용. 자, 요것도 타이핑 열심히 쳐놨어요. 막 그림도 막 열심히 그려서 했는데 아까 보니까 그림 잘못 넣었더라고. 뭘 잘못 넣었어. 자, 아무튼 천천히 좀 가봅시다. 이따가 수정해야지. 자, 일단 그 도함수 활용에서는 저기 그 첫 번째 나왔던 게 접선의 방정식과 두 번째 롤의 정리, 평균값 정리가 있는데 접방은 접점만 잘 구하면 그냥 끝난다. 그죠? 그냥 이게 끝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게 이제 증가와 감소에 관련된 얘기죠. 그 다음에 요 단원에서 또 나오는 게 극대와 극소. 근데 아마 오늘 극대와 극소 초입 들어가면 끝날 것 같은데 다섯 번째는 이제 최대와 최소. 여섯 번째가 이제 다음 단원이에요. 방정식과 부등식에다가 활용하는 거, 도함수를 활용하는 거.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속도와 가속도. 그래서 도함수 활용 자체가 좀 스토리가 긴 애들입니다. 그래서 보통 세 개 단원으로 많이 짜게 내요. 도함수령 1, 도함수령 2, 도함수령 3. 그 대부분의 문제집들이 다 그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물론 이 중간에 함수의 그래프를 추가하는 경우도 있긴 했는데 그건 극대극소 쪽에서 그냥 같이 녹여서 들어갈 겁니다. 자, 그러면 증가 감소 들어갈 때 첫 번째 증가라고 한번 볼게요. 자, 웬만하면은 증가 감소만 얘기하고 싶지만 얘가 같이 어울러서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역함수 존재 조건이에요. 그래서 역함수의 존재 조건에서부터 한번 내용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역함수는 정의 자체가 정의역과 공역을 뒤바꾼 함수. 그래서 x, y를 뒤바꾼 함수. 그쵸? 그러다 보니까 y는 x에 대칭되는 애가 나오게 될 텐데 그러려면은 어때요?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정의가 첫 번째 1대1 대응이면서 공역과 치역이 똑같아야 돼요. 자, 근데 공역과 치역이 똑같은 거에 대한 문제는 사실 공수 1, 2 외에는 나올 일이 없어요. 공수 1은 안 나오는구나. 공수 2에만 나와요. 이게 대수부터는 공역과 치역이 똑같은 거는 당연하게 하면서 들어갑니다.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통 이 문제만 들어가게 돼요. 자, 그럼 1대1 대응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1대1 함수와 두 번째 뭔 소리 하는 거야? 잠깐. 야, 미안해. 역함수 존재 조건이. 다시 할게. 미안. 이게 1대1 대응이지? 미안해. 이게 1대1 대응. 얘가 1대1 함수이면서 공역과 치역이 똑같은 거. 하지만 이제 미조건 1, 2에서는 이걸 건드리는 건 거의 없고 이제 1대1 함수만 생각하면 되는데 1대1 함수는 정의가 딴 거 넣으면 딴 거 나온다. 그쵸?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정의에 해당하는 거고 그거를 갖다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연속 함수인 경우만 놓고 보자. 원래 1대1 함수는 연속 조건, 미분 가능 조건이랑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딴 값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공수표에서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러다가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더라도 얘는 1대1 대응이죠. 그렇죠? 그래서 연속 조건, 미분 가능 조건이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러면 그 중에서도 이제 연속인 애들만 한번 보자. 연속인 애들만 본다 그러면은 이런 건 뺀다 그랬을 때 이런 식으로 나오거나 이런 식으로 나오는 애들밖에는 없구나. 그래서 연속인 경우에는 증가함수랑 감소함수 외에는 없어요. 물론 증가함수랑 증가는 좀 다른 얘기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계보상 이렇게 잡고 들어가는 게 더 이해하기는 편할 거라서. 자, 그러면 증가함수는 정의가 뭐예요? 큰 거 넣으면 큰 거 나온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게 될 겁니다. 다시 한번 증가함수 정의조차도 연속 미분 가능이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 예를 들면은 이렇게 나오는 경우라고 치더라도 얘는 증가함수가 맞다고요. 그렇죠? 더 큰 거 넣었을 때 더 큰 게 나오면 상관이 없는 거야. 그래서
미분 가능이랑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연속인 애들이 1대1 함수 중에서는 두 개밖에 없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간 거고, 자, 그때 우리는 도함수에다가 활용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도함수에 활용하려고 한다 그러면 도함수가 존재하는 애들 안에서만 해석해 보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중에 미분이 가능한 애들만으로 좀 더 한번 좁혀보자. 미분 가능한 애들만으로 좁혀보자. 그럼 미분 가능한 애들이면은 진짜로 이거밖에 없다고요. 그렇죠? 이거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이 애들은 어때요? 어느 점을 잡더라도 기울기가 음수인 경우는 아예 안 나와요. 증가함수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감소함수 같은 경우도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면 어느 점을 잡더라도 기울기가 양수인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f'x는 0보다 크다.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해볼 수는 있긴 하겠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증가함수의 정의가 뭐라고요? 증가함수 정의는 얘예요. 얘가 정의예요. 자, 얘는 뭐라고요? 얘는 야매. 그죠? 이건 야매예요. 자, 얘는 교육부가 인정한 야매예요. 그죠?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인정한 야매. 이걸로 풀어도 괜찮아요. 야매지만 괜찮아요. 요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기울기가 양수인 경우면은 되겠구나. 실수 전체에서 양수면 얘는 증가함수가 맞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 이제 이런 게 이제 또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y는 x 세제곱. 그죠? 이런 애들. 그죠? 자, 얘는 봐봐요. 뭐 기울기 계속 뭐 양수 나오는데 딱 한 점만. 그죠? x가 빵인 경우만 양수가 아니에요. 그죠? 자, 딴 데는 다 양수인데 여기만 지금 빵 나온다고요. 괜찮아요? 뭐야? 그럼 얘는 기울기가 빵이네. 접선의 기울기가 빵이네. 그죠? 기울기가 빵. 그럼 잠깐만. 이 함수는 그럼 증가함수일까요? 아닐까요? 그쵸. 다시 한번. 이걸로 봤을 땐 안 되잖아요. 얘가 정의라고요? 얘는 아니라고요. 애매한 애들은 어떻게 된다? 정의대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로 판단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얘로 판단해 보면은 어때요? 정확하게 x가 딱 0인 지점이 있어요.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물론 우극하는 0으로 수렴하는 건 맞아요. 0으로 수렴하는 건 맞는데 우극한 값은 엄밀히 따져 볼게요. 0보다 커요, 작아요? 크다고요. 괜찮아요? 양수면 0.00000000001이라도 세제곱해도 양수라고요. 괜찮아요? 우극하는 양수지만 수렴값이 0인 것 뿐입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왼쪽 좌극한 점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물론 점은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얘도 0보다 조금 작아요. 그럼 어때요? 0인 지점을 기준으로 왼쪽보다 크고 오른쪽보다 작아요. 그럼 0일 때는 증가 상태에 있는 게 맞아요? 아니면 아니에요? 당연히 맞지. 괜찮아요? 왼쪽보다 크고 오른쪽보다 작으니까 얘 1대1 함수 맞다고요. 그쵸? 같은 값 절대 안 나온다고요. 괜찮아요? 1대1 함수, 이 증가함수가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1대1 함수가 맞으니까 등호 넣어주면 되겠군. 그쵸? 등호 넣어주면 되겠군. 자, 그러면 등호를 넣어줘서 보완을 한번 해봤어요. 그 보완을 하니까 이제 또 무슨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은 갑자기 fx가 4. 그죠? 뭐 이런 게 나와가지고 f'x 빵 나도 0보다 커놨잖아. 나도 증가함수 시켜줘. 이러고 나온다고요. 괜찮아요? 자, 근데 얘는 증가함수 맞아요? 아니죠. 다시 한번 이거 된다고 증가함수가 아니고 이걸로 판단해야 된다고요. 애매하면 얘로 판단해야 된다고요. 정의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쵸? 얘는 진짜로 증가를 안 하잖아. 얘는 증가를 안 하고 얘는 진짜로 증가를 하고. 그러면 여기 등호를 무조건 다 집어넣으면 안 되겠구나. 언제까지 집어넣는 거예요? 0 플러스만 집어넣는 거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증가하는 건 맞지만 수렴값이 0인 거. 한번 생각해 볼게. 우미분계수 한번 봐봐요. 우미분계수 어때요? x가 커질 때 y값 커지죠. 그렇죠? 우미분계수 0 플러스예요. 근데 왜 0이라 그래? 수렴값이 0이니까. 괜찮아요? 수렴값이 0이니까. 그럼 좌미분계수도 봐봐요. 좌미분계수도 얘도 0 플러스라고요. 그렇죠? 수렴값은 0인 거고. 그래서 미분계수는 실제상 도함수의 함수값보다는 도함수의 극한값에 더 가깝다고요.
그래서 좌미분계수가 도함수에 저극한 우미분계수가 도함수에 우극한하고 비슷합니다. 엄밀하게 다르지만 비슷하다고요. 그나마 함수값보다 더 비슷하다고요. 괜찮죠? 그래서 얘는 실제로 증가하는 게 맞구나. 그렇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해되죠? 등호 막 집어넣으면 안 돼요. 단 상수함수 제외 등호는 다 성립해요. 곡선만은 등호 그냥 있는 걸로 생각해도 상관없다고요. 곡선만 있을 때는. 그쵸? 그래서 상수함수 나올 때만 조심해주면 됩니다. 상수함수 나올 때만. 오케이? 그럼 뭐야? 이런 식으로 증가만 하는 함수는 역함수가 존재하겠구나 라는 생각까지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괜찮죠? 역함수가 존재하겠구나 라고.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감소함수도 달라질 거 있어? 없지 뭐. 그렇죠? 이걸로 맞으면 된다라는 거야. 대신 구간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요. 현재 교육과정에서는 덩그러니 얘만 주고서는 감소함수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주어진 구간에서 항상 이게 성립할 때 그 구간에서 얘는 감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괜찮죠? 왜? 한 점만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은 당함수가 아닌 초월함수 중에서는 특이한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구간에서를 반드시 뒷받침해서 쓰는데 거기까지는 굳이 생각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괜찮아요? 디테일하게 좀 더 들어가면은 또 깊은 게 있구나 정도로만 생각하고 이것만 가지고도 증가감수인지 판단해 볼 수 있다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놓고 볼 때 결국에는 증가를 하는지 감소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려고 할 때 뭘로 본다? fx를 확인하려고 할 때 도함수를 본다고요. 도함수는 왜 이름이 도함수라고요? 도자가 근본 도자라고요. 함수 해석의 근본이라고요. 도함수를 통해서 함수를 추론해 들어간다. 그래서 도함수는 그냥 기울기만 알면 되는구나. 기울기만 알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도함수 부호. 오케이. 자, 그게 증가감소의 핵심이네요. 다시 한번 증가함수는 구간에서 0보다 커났다. 그쵸? 등호는 상수함수는 제외해야 됩니다. 감소함수 같은 경우도 구간에서 0보다 작고 나갔다. 그죠? 이것만 생각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걸 역함수까지 연결시킨 것 뿐이고요. 자, 그러면 문제 한 번만 잠깐 볼게요. 너무 쉽지만 1번 1번 자, 1번이니까 1분 만에 한번 해볼게요. 그죠? 실수 전체에서 증가하니까 도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0 이상이 계속 유지가 되면 됩니다. 아니야, 맞았어. 잘했어. 그쵸? 계속 증가해야 되니까 이게 0보다 커났다. 그쵸? 3, 4차 함수, 그러니까 2차 함수 이상, 그러니까 1차 함수만 조심하면 돼요. 1차 함수만 등호 조심하면 되고요. 그 외에 우리 다함수밖에 안 하잖아요. 사실 거의 다 3, 4차밖에 안 나오잖아. 등호 다 넣어도 돼요. 3, 4차처럼 곡선인 애들은 그냥 등호 다 넣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그쵸? 자, 그래서 얘는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인데 0보다 커 나타야 되니까 판별식이 양수야 안 되고 음수여도 되고 판별식이 0이어도 되고 그래서 얘는 판별식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작고 나왔다. A는 0과 6 사이로 나와주면 되네요. 그쵸? 그래서 최대값은 6, 최소값은 빵. 그래서 답이 6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내신에서 굉장히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 5번 한 번만 해볼게요.
자, 이 문제는 지겹게 보일 거예요. 진짜 이 5번 문제는 진짜 오래된 문제인데 너무 내신도 많이 나오고요. 모든 문제집에 다 있어요. 그냥 보면은 어이쿠 오랜만이야. 오랜만도 아니야. 어이쿠 또 나왔어. 이러면서 그냥 풀어야 돼요. 5번 문제는. 자, 절대값이 나왔으면은 내부 양수인지 음수인지 찢어 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구간에 따라 다르게 정의된 함수로 정리해 주면 되고요. 미분 불가능이어도 상관이 없죠. 증가함수라는 정의는 연속 조건, 미분 가능 조건이랑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증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분 불가능점은 증가하는지 안 하는지만 따로 봐주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2a보다 큰 경우랑 작은 경우를 구분해서 일단 써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도함수를 구해내서 구간에서 계속 양수만 나오면 됩니다. 도함수는 불연속이어도 상관없어요. 미분 불가능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도함수를 구하면 A가 흔적도 없어지는 거야? 일단 그래서 구간을 나눠야지. 나눴어? 없어져. 없어져. 맞아요. 자, 그러면 조금만 더 가볼게요. 자, 지금 우리는 이렇게 구간에 따라 다르게 정의했다고 치더라도 기울기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f'을 구해볼게요. 3x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15. 자, 얘도 f'을 구해볼게요. 3x제곱 플러스 12x 빼기 15. 둘이 30 차이 나는구나. 그쵸? 자, 도함수 그래프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 밑에 있는 요식은 고맙게도 인수분해가 되네. 그렇죠. 마이너스 5랑 1을 기준으로 아래로 볼록한 이치함수가 될 거예요. 자, 위에 거는 어때요? 얘보다 30이 더 커요. 그래서 30이 더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붕 떠 있어요. 실제로 얘는 3으로 묶어 놓으면은 완전 제곱식을 만든다 그랬을 때 얼마더라? 3. 그렇죠? 아이고, 판별식이 음수잖아요. 이게 무조건 최소값도 3으로 양수예요. 그렇죠? 그럼 잠깐만. 도함수인데 문제는 이 두 개를 다 그려놨지만 이게 2a보다 클 때는 위 그래프고요. 2a보다 작을 땐 얘 그래프 따라갈 거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2a가 이렇게 나온다고 칠게요. x가 2a가 얘라면 2a보다 클 때는 요 그래프고요. 2a보다 작을 때는 요 그래프로 나올 거라고요. 증가, 빵! 감소. 증가, 이렇게 간다고요. 조금만 더 풀어볼게요. 자, 구간 안에서 도함수는 계속 양수로 나와야 됩니다. 2a보다 클 때는 위의 식. 얘는 무조건 다 증가네. 얘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얘가 음수가 나오는 게 문제야. 2a보다 작은 구간에서 지금 음수 구간을 포함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감소가 생겨버리니까. 이해될까? 어디까지 이해되지? 이 함수가 응. 이유로 증가하는 자, 증가인지 감소인지는 도함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로만 판단해 주죠. 미분 불가능이랑 상관이 없으니까. 이렇게 나와버리면 2보다 클 때는 얘고 2보다 작을 때는 얘잖아요. 그러면 얘는 이 지점까지 증가하다가 이 지점까지 감소하고 그 다음에 갑자기 확 증가해요. 감소 구간이 생기지. 어디서 나가는 거? 얘가 2a면은 왼쪽은 이 그래프고 오른쪽은 얘잖아요. 그럼 도함수 부호가 마이너스 5가 되기 전까지는 플러스지만 마이너스 넘어가면 마이너스가 되지. 그 감소가 마이너스 5부터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감소가 안 생겨야 돼. 그럼 2a는 여기부터 커요. 이거니까. 그 2a가 바뀌어야겠지, 위치가. 구간에서 계속 양수만 나오면 거기 들어. 여기가 좀 뭐지? 얘는 생각 안 해도 되지 않아? 얘는 어차피 구간에서 전부 양수라서. 그치? 걔가 핵심이야. 이렇게. 오케이. 헷갈리는 거 있을까? 저 그래프는 이해되지? 아닌가? 왜냐면 어차피 증가만 하면 되는 거니까 도함수 부호만 보자라는 거예요. 도함수 부호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만 보면 되는데 2a보다 큰 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쟤는 그 구간이 2a가 지금 어디로 가든 상관없이 맨날 양수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쟤는 뭐 감소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2a보다 클 때는. 근데 2a보다 작을 때는 저 도함수가 판별식이 양수짜리라서 2a보다 작은 구간에서 음수 안 나오게 하는 게 핵심이라는 거지.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마저 마무리 한 번만 해볼게요. 자, 만약에 2a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쳐볼게요. 다시 한번. 얘는 요 그래프와 요 그래프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럼 증가,
감소, 증가. 그래서 마이너스 5가 될 때까지는 증가하다가 마이너스 5부터 2a까지 감소를 하고요. 그 다음에 2a 왼쪽에 좌미분계수는 음수값이에요. 근데 우미분계수가 갑자기 양수로 간다고요. 괜찮아요? 뾰족점 생깁니다. 뾰족점. 근데 미분 불가능이랑 상관없죠. 어차피 감소 구간이 나오는 게 문제라는 거. 그래서 얘처럼 얘가 이런 식으로 나와주면 안 되고 구간에서 음수가 나오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어때요? 아, 이런 식으로 나와야지. 그쵸? 그래야 계속 증가만 하다가 또 증가하는구나.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지금 얘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그래프를 그린다 그러면은 2a 지점이 여기라고 칠 때 2a가 될 때까지 증가를 하는데 기울기가 작아져요. 기울기가 작아지는데 갑자기 기울기가 30이 더 커요. 기울기가 30이 더 커요. 그러다가 이런 식으로. 그죠? 요 꼭지점 지점에서 기울기가 좀 작아지지만 다시 또 커지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구나. 뾰족점이 나와도 상관은 없다고요. 오케이. 뾰족점이 안 나올 수는 없어요. 왜냐면 얘는 지금 위아래가 무조건 30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기울기가 30 차이예요. 그렇죠? 이해되죠? 무조건 30 차이. 그러니까 2a는 마이너스 5보다는 작아야 되는구나. 등호는 들어가도 상관은 없구나.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작거나 같다. a는 최대값 마이너스 2분의 5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뒤로 좀 넘어가서 아쉽지만 미안해. 레벨 4까지 가기에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극대극소로 갑시다. 극대극소. 자, 극대극소에 대한 정의를 잠깐만 한번 볼게요. 자, 요거는 뭐 여러 번 봤을 거라서 좀 알기는 하겠지만 다시 한 번만 확정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극대라는 용어의 정의는 이거 영미권에서는 로컬 맥시멈이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로컬, 지역이죠. 최대값, 지역장, 그죠? 그 지역에서 제일 큰 거, 그죠? 지역장. 자, 그래서 전체에서 최대가 아니고 주변에서 제일 큰 거 얘기하는 겁니다. 주변에서 제일 큰 거. 자, 그래서 얘는 정의가 어떻게 돼요? 어떤 열린 구간에서 최대인 지점. 이게 정의예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극대극소의 정의에는 연속 조건, 미분 가능 조건이 있어요? 없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연속 미분 가능이랑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미분이 불가능해도 극대극소가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얘는 두 가지 용어를 좀 나눠봐야 돼요. 자, 첫 번째는 어떤 구간? 두 번째는 열린 구간. 거기서 최대가 되면 되는구나. 자, 이때 어떤 구간이라는 건 뭐예요? 모든과 어떤의 차이만 알고 있으면 되죠. 모든은 전부 다 성립해야 되고요. 어떤은 한 번만 성립해도 상관은 없는 거지. 그렇죠? 이 건물 안에 모든 학생은 여학생이다. 틀렸죠? 그죠? 이 건물 안에 어떤 학생은 여학생이다. 그럼 맞지. 그렇죠? 한 명이라도 여학생이 있으면 맞다고요. 오케이?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구간에서 최대면 되는 거야. 내가 구간을 맘대로 막 잡아봤을 때 넓게 잡든 좁게 잡든 그 구간 하나라도 그 안에서 최대되면 얘는 극대로 인정한다라는 거. 자, 그래서 대략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뭐 이렇게 생겼다고 칠게요. 자, 그러면 내가 나는 이 지점이 극대인 걸 알고 싶어. 그래서 요 지점을 기준으로 요만큼만 열린 구간을 잡아봤어요. 그럼 요만큼만 열린 구간을 잡아보면 요 구간 안에서는 얘가 제일 큰 거 맞죠? 그럼 얘는 극대가 맞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게 극대인 걸 확인하고 싶어서 열린 구간을 이따만하게 잡았어요. 이따만하게 잡으면은 이 구간 안에서 최대는 지금 얘죠. 그럼 얘가 극대인 게 증명되는 거고요. 얘는 극대가 증명이 안 돼요. 그럼 당연히 어떤 구간을 잡을 때는 넓게 잡을수록 좋아요? 좁게 잡을수록 좋아요? 당연하죠. 우리 반 1등이 전교 1등보다 쉽지. 괜찮아요? 그쵸? 다 반이라고 하는 인원수가 적다 보니까 전교 1등보다는 반 1등이 더 쉽다. 그쵸?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좁을수록 좋구나.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더 좋을까? 정말 좁게 잡아가지고 너무 좁게 잡아서 내가 판단하려고 하는 점. 그 점 기준으로 좌극한 왼쪽 점, 우극한 오른쪽 점 3개만 잡자고요. 3개 중에 최대면 된다. 우리 중에선 내가 최고야.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이거를 3점 중 최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해도 전혀 지장은 안 생겨요. 3점 중에서만 최대면 상관은 없어요. 자, 그러면은 그래 어떤 구간의 활용도는 이런 느낌이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그럼 열린 구간은 왜 나와요? 열린 구간은? 자, 만약에 열린 구간이 아니라 닫힌 구간이었다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구간을 닫힌 구간으로 잡아놔요. 그러면 이 구간 안에서는 어때요? 얘가 최대지. 그럼 얘는 이 안에서 최대니까 얘는 극대가 돼요. 괜찮죠? 그러면 만약에 얘를 오른쪽 끝으로 잡고 왼쪽을 또 잡아요. 그럼 얘는 이 구간 안에서 얘가 최소죠. 그럼 얘는 이 구간에선 최대, 이 구간에선 최소. 반대로 얘기했네. 이 구간에선 최소, 이 구간에선 최대. 그럼 얘는 이 지점이 극대면서 극소예요. 얘만 그래요? 아니, 모든 점이 다 극대면서 극소라고요. 얘만 극소 나오고 이렇게 감소하든 증가하든 모든 점이 다 극대면서 극소 나온다고요. 이런 거는 구하려고 하는 취지가 아니라는 거.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열린 구간으로 하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해결되지. 열린 구간이면 이 구간 안에서는 최대 최소가 없거든. 괜찮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 빵꾸 뚫려 있는 애는 얘는 영원히 증가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내가 특정 값을 딱 잡는 순간 걔보다 큰 건 계속 나와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최대가 존재 안 합니다. 얘도 최소가 존재 안 하고요. 그래서 열린 구간으로 막아 놓는 거예요. 오케이? 자, 하지만 다 줄여놓고 보면 결국 뭘로 나온다? 3점 중 최대. 그냥 요걸로 가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겨울방학 때도 했지만 한 번 더 할게. 자, 우리가 자, 이런 함수가 있다고 칠게요. y는 fx. 자, 이때 2점 1번 점 2점 2번 점 불연속점 3번 점 불연속점 4번 점 여기 3차 함수의 그 기울기 빵 되는 점 정도로 생각합시다. 5번 점 여기 뾰족점 6번 점 요점 7번. 자, 극대인 점 번호 다 써주고요. 극소인 점 번호 다 써볼게요. 퀴즈. 한 번만 해봅시다. 극대인 점 번호 다 써주고 극소인 점 번호 다 써주면 됩니다. 응? 아니. 그냥 1번 점, 2번 점, 3번 점, 4번 점, 5번 점, 6번 점, 7번 점. 저기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건 상수함수예요. 상수함수. 얘는 기울기 빵. 이것도 기울기 빵. 자, 극대인 점, 극소인 점 한번 다 써볼게요. 극대는 몇 번이니까 극소는 몇 번이니까 까비. 홀! 맞았네. 오케이. 아이고, 조금. 그냥 진짜 아니야. 미안. 괜찮아. 아이고, 미안. 아이고, 미안. 어디 갔지? 아이고, 미안. 어이구, 맞았어. 자, 현재 2명 맞은 상태예요. 자, 정의는 좀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힌트를 하나를 주자면은 극대는 총 4군데 나오고요. 극소는 2군데 나와요. 4군데 2군데. 맞겠지? 다시 한번. 극대 극소는 연속이랑 상관이 없고요. 미분 가능이랑 상관없어요. 그 주변에서 제일 크면 극대고 주변에서 제일 작으면 극소? 탈락. 오케이. 오, 맞았어. 오케이. 이건 4번 틀렸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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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아, 1번 지워야 돼. 증가 중에 있어서. 1번은 안 되겠죠? 증가 중에 있으니까. 안 돼요. 증가하고 있어. 아까 저기 안 된다 그랬어. 오케이. 맞았어. 왜냐면 1일 기준으로 오른쪽 점은 쟤보다 크죠? 1일 기준으로 왼쪽 점은 쟤보다 작지? 아, 그럼 쟤는 주변에서 제일 크지도 않고 제일 작지도 않지. 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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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잉. 오케이. 자, 여기서 마무리 한 번만 해볼게요. 자, 얘는 극대점이 2번, 4번, 6번, 7번이고, 극소점은 3번, 7번이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왜? 1번 같은 경우에는 왼쪽 점 여기 있어요. 오른쪽 점 여기 있지. 1은 세 점 중에 제일 크지도 않아요. 제일 작지도 않아요. 아예 주변에서 얘보다 큰 애도 있고 작은 애도 있잖아. 딱 중간이라고요. 괜찮아요? 그래서 얘는 극점이 아닙니다.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왼쪽, 오른쪽 놓고 봤을 때 얘는 왼쪽보다 크고 오른쪽보다 크죠? 얘보다 큰 게 없어요. 얘보다 큰 거 없으니까 극대가 맞아요. 그렇죠? 자, 3번은 왼쪽 여기 있어요. 오른쪽 여기 있어요. 그럼 세 점 중 얘가 제일 작은 게 맞아요. 얘는 극소가 맞습니다. 그렇죠? 자, 4번 같은 경우도 왼쪽 점은 여기 있어요. 오른쪽 점은 여기 있죠. 그럼 얘보다 다 작아요. 이렇게 좀 넓게 보면은 얘보다 큰 거 있지 않나? 넓게 보지 말라고요. 그죠? 좁게 잡아도 된다고요. 구간 한 번만이라도 그 중에서 제일 크면 최대입니다. 괜찮죠? 딱 우리 반에서 1등 하는 게 어려우면은 주변에 한 몇 명만 모아놔요. 우리 중에서는 내가 극대 뭐 이러면서 몇 명. 그러니까 극대 극소는 딱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극대. 자, 근데 5번은 어때요? 왼쪽 점 얘보다 작아요. 오른쪽 점 얘보다 커요. 얘랑 거의 똑같은 느낌이라는 거지. 아무리 기울기가 0이라고 치더라도 증가 상태에 있으니까 얘는 극대 극소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6번 같은 경우는 어때요? 얘는 왼쪽보다는 커요. 오른쪽과는 똑같아요. 상수함수니까. 그러면 6번은 주변보다 큰 게 없어요. 그렇죠? 얘보다 큰 게 없어요. 그럼 얘가 최대지. 그렇죠? 얘는 극대. 근데 얘보다 작은 건 있잖아요. 그럼 극소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극대만 됩니다. 다시 한번 얘보다 큰 것만 없으면 돼요. 얘보다 큰 것만 없으면. 자, 7번은 얘보다 큰 거 없어요. 근데 얘보다 작은 것도 없어요. 그래서 얘는 극대면서 극소가 됩니다. 그렇죠? 극대면서 극소. 자, 그래서 극대면서 극소일 수가 있어요? 있어요. 그렇죠? 미분 가능이랑도 상관은 전혀 없다라는 거. 자, 그래서 우리는 극대를 이렇게 잡을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이거는 정의에 해당하는 것뿐인 거고 실제로 우리가 미분 가능한 상태 도함수에다가 활용해 본다 그러면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아이고, 일단 미분 계수가 빵이어야 되겠지. 그쵸? 왜냐면 미분 가능하다 그러면은 이게 계속 완만한 곡선이잖아요. 그쵸? 그럼 당연히 극대는 어때요? 올라가다가 기울기 빵 되고 내려가야 그나마 극대가 나오죠. 아니면은 감소하다가 다시 한번 증가해야만 그대로 극소가 나오게 되겠네. 그래서 미분 가능한 경우에는 극점은 무조건 기울기가 빵으로 나와줘야 되고 그 다음에 도함수의 부호가 전후로 변동해줘야 됩니다. 감소했다 증가하거나 증가했다 감소하는 경우 그때만 이제 극점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쵸? 이거에 심취해서 이걸 까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정의를 까먹으면 안 됩니다. 실제로 레벨 4 이상 되면은 미분 불가능한 상태에서 극점 묻는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불연속에서는 잘 안 나오는데 미분 불가능은 잘 나와요. 참고로 이런 애들도 있어요. 이렇게 나오다가 이렇게 나오는 함수도 있어요. 여기 극대 괜찮아요? 요 극대 여기 극소 괜찮죠? 이게 미적분 2에서 존재하는데 실제로 이 당시에 이 문제가 무난한 4점으로 출제됐지만 우리 반에 있는 모든 친구들이 싹 다 틀렸어요. 그게 몇 년 전이더라? 거의 10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미분 불가능이랑은 상관이 없다라는 거를 알고는 있어야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극대극소 문제를 한 번만 연습해 볼게요. 자, 정의는 승리한다. 정의는 잘 알아야 돼. 정의는 알아야 됩니다. 미안, 레벨 2는 쭉 넘어가 보고요. 쭉 넘어가고 아우, 야,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니? 진짜 난 정말 하고 싶은 게 많은데 35번 한번 해볼게요. 35번. 지퍼 소리가. 너무 쉬웠네. 오케이. 호호호호호. 오케이. 자, 항상 도함수를 좀 이용해서 보는 게 좋을 거고요. 자, 이 함수를 다시 한번 속함수만 gx라고 잡아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절대값 씌워주면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도함수를 이용해서 3x제곱 빼기 6x 그럼 얘는 3x x-2가 될 거니까 0과 2에서 지금 두 실근을 가지게 되겠네요. 그쵸? 0과 2에 대해서 두 실근을 가지게 되겠고 이게 지금 g'x 그래서 gx는 0이 될 때까지는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죠. 그죠? 이게 증감표랑 똑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증가하고요 2가 될 때까지 감소하고요
다시 또 증가하게 되겠네. 아, 요게 지금 gx구나. y축. 그쵸? 자, 그러면 x축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x축을 그어놔야 절대값을 이용해서 볼 수 있으니까. 그럼 만약에 x축이 좀 밑에 나온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나올 거니까 극대가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그쵸? 근데 두 개 극대 나온다 그랬지? 아, 그러면 두 개 극대가 나오려면은 x축이 서로 다른 세실근이 나와주는 경우여야 되겠구나. 그쵸?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 있을 텐데 그러면 극대 두 개가 각각 0와 2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얘는 0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p가 되겠고 2 집어넣으면은 p-4. 그쵸? 얘가 지금 2,p-4니까 절대값 씌우면 4-p가 되겠네요. 따라서 p값과 4-p가 같다면 2p가 4라서 p값은 2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조금만 더 본다 그러면은 이 문제는 사실 어때요? 3차 함수. 이 3차 함수의 얘기는 사실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 그냥 너무 많이 얘기했으니까. 그쵸? 자, 3차 함수는 점대칭 함수잖아요. 이거 사실 딱 봐도 이거 0,랑 2,가 그죠? 극대극소에 해당할 텐데 이게 극대값이 똑같으려면 어때야 돼요? 3차 함수 제일 중요한 게 점대칭이죠. 그럼 극대극소의 중점이 중점이 대칭점이죠. 그죠? 대칭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x축 나와줘야 이 뒤집으면서 함수값 똑같을 거라고요. 그쵸? 얘가 x축 나와야 되는데 이래서 대칭점 나오겠네. 저 1 집어넣으면 p-2. 그쵸? 그럼 얘가 빡 나오면 어차피 극대값 똑같을 거라고요. 괜찮아요? 그래서 p가 2다 라고 생각해줘도 됩니다. 괜찮아요? 다시 한번 2차 함수는 직선대칭, 대칭축이 중요하고요. 3차 함수는 점대칭, 대칭점 좌표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오케이? 자, 잠깐만 쉬었다. 토요일날 혹시 이 수요일날 보는 사람도 있고요. 토요일날 봅시다. 안녕. 네. 9시 1시까지. 나? 내일, 내일 9시 반. 9시 반. 오늘이 토요일이구나. 오늘 화요일이죠. 화요일날 봅시다. 안녕. 저기 혹시 질문 있는 사람들은 내일 낮에 와도 되니까 내일 낮이나 화요일 낮에 올라와서 질문 드려도 되니까 와도 되는데